안녕하세요. 솔직담백보험톡톡의 박주희 팀장입니다. 지난 영상인 엄마 설계사가 직접 가입한 태아보험 설계한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예비 엄마 아빠분들께서 제 자녀에게 가입해줬던 설계안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가입까지 잘 마치셨습니다. 해당 영상을 바로 보셔도 좋지만 태아보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태아보험이 어려우신 분들께 설계한 영상 전에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필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설계사이자 유튜브상의 수많은 설계사 중 우수인증 설계 자격을 보유한 찐 전문가의 가이드 영상이니 믿고 따라와만 주시면 됩니다. 상담 요청 시 다른 설계사와 연결되는 황당한 일 없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가입과 청구 관리까지도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단연간의 보상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태아보험 총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임신 중에 뱃속에 아가를 위해 준비하는 보험을 태아보험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어린이 종합보험과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두 가지로 가입하시는 거고요. 아가들이 혹시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될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태아보험은 출산 예정일이 나오면 바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1차 기형아 검사를 12주차쯤에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형아 검사상 혹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서 그렇고요. 보통 8주에서 11주차 사이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태아특약들은 22주까지만 구성이 가능해서 늦어도 22주 안으로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는 보통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가 있습니다. 예비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만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만기 선택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보험료 납입 여력입니다. 만기별로 권장드리는 설계안의 보험료는 실손보험료까지 포함을 해서 30세 만기는 5만원 선, 100세 만기는 10만원 선 정도입니다. 30세 만기는 보장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보장을 든든하게 넣어도 월보험료가 10만원대로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료 부담이 적은 30세 만기를 선호하십니다. 100세 만기는 보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는 높습니다. 하지만 성인기에도 중요한 암, 뇌, 심장진단비 등 중요한 보장을 100세까지 몇천만 원 준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는 시기가 올 텐데요. 이때 엄마 아빠가 미리 준비해 주신 진단비가 기본 몇천만 원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장차 자녀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은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원하시면 30세 만기로, 그리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만기를 길게 해서 추후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시면 100세 만기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실손 의료비는 실제 지출하신 병원비를 돌려드리는데요.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하는 금액이 20-30% 정도라서요. 내셨던 병원비의 7-80%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고요. 실손은 매년 보험료가 바뀌는 1년 자동 갱신형이에요. 그리고 5년 만기라서 5년 후에는 당시 운영이 되는 실손으로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실손은 만기가 될 때마다 계속해 재가입만 해주시면 100세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병원비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종합보험에서 실손보상 외에 추가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손보상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종합보험은 특약이 300개가 넘는데요. 2년 연속 우수인증 설계사로서 추천드리는 필수 특약과 비추천하는 불필요 특약들을 설명드릴게요. 특약을 구성하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둘째, 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을 보상하는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필수 특약부터 4가지로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 필수 특약은
입원비 수수비 특약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렸듯이 실손보험이 자기 부담금으로 인해 다 돌려받지 못하는 병원비를 어린이 종합보험의 입원비 수술비 특약에서 추가로 지급을 받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질병 입원 일당이 중요한데요. 아가들은 장염이나 폐렴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면 면역이 약해 보통 상급병실인 1인실에 입원하는데요.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실료가 하루당 1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사이로 높습니다. 아가의 입원 수속을 하시다가 높은 1인실 병실료에 놀라셔서 이 부분 보상이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실손에서 보상됩니다. 하지만 1인실은 자기 부담금이 50%로 높고 하루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상이 되다 보니 실손만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하루 병실료가 30만원인 1인실에 3일 입원을 했다면 병실료만 90만원이 나오는데요. 실손에서는 이 중 30만원만 보상됩니다. 나머지 금액이 부담이 크죠. 이때 입원 일당에서 추가로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추천 특약은 3대 진단비인 암, 뇌, 심장 진단비 특약입니다. 절대 걸려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혹시라도 소아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등의 진단받게 되면 보상을 하는 특약들입니다. 소아백혈병은 소아암 중에서 발병률이 1위인 혈액암입니다. 치료기간이 2, 3년 이상으로 길어서 맞벌이라면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치료에 매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로 다 위로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인데요. 다만 진단금을 받으셔서 장기 치료에 따른 금전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으실 수 있습니다. 뇌와 심장도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서 관련된 질병에 노출이 되면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추천 특약은 태아 특약입니다. 22주까지만 구성할 수 있고요. 신생아와 영유아기의 위험을 보상하는 특약들입니다. 아가들이 저체중이나 조산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거나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서 수술을 할 때 또는 아가에게 시력, 성력, 언어 등의 장애가 있을 때를 보상하는 특약들입니다. 네 번째 추천 특약은 상해 또는 질병 후유 장애 담보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는 사고가 생기면 치료 후 회복이 되어 퇴원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죠. 그런데 크게 아프거나 큰 사고를 겪는 경우에는 치료가 다 끝났음에도 몸에 후유장애가 남는 아가들이 있어요. 이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진단금을 지급하는 특약들입니다. 비교적 낮은 장애인 3%부터 심한 장애인 100%까지 정도에 따른 장애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장애율이 높을수록 보험금이 더 높게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다음은 불필요 특약들입니다. 첫 번째 불필요 특약은 보상 범위가 좁고 중복되는 특약들입니다. 특약은 질병의 범위를 넓게 보상하는 특약이 있고 좁게 보상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 보상하는 특약을 넣으셔야 보상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잘한 하위 특약들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쪽으로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소위 위중한 경우만 보상하는 좁은 범위의 특약이 있고 이걸 포함하면서 뇌경색, 뇌동맥류 등 상대적으로 뇌출혈보다는 덜한 증상들까지도 보상하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가 있습니다. 넓은 특약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심장혈관 쪽도 위중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급성심근경색 담보를 포함하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심혈관 질환까지도 포괄해서 보상을 하는 허혈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담보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등도 좁은 범위라서 생략하셔도 됩니다. 상해수술비 특약이 다쳐서 하게 되는 대부분의 수술을 보상하는 넓은 범위라서요. 이 특약으로만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질병 상해 후유장애 특약도 50% 이상, 80% 이상을 보상하는 특약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만을 보상하는 좁은 범위라서요. 경미한 장애부터 보상하는 3% 이상 특약으로만 구성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비추천 특약은 보상 기준이 까다로운 특약들입니다. 심한, 중대한, 중증, 말기 등 조건이 붙은 특약들입니다. 보험사가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보상 범위가 좁고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생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비추천 특약은 실익이 크지 않은 특약들입니다.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고객님도 손해를 감수할 여지가 있는 특약들인데요. ADHD 진단담보는 정신과 코드인 F코드이기 때문에 청구했을 때 정신질환 이력이 남게 되어 추후 성인보험 가입 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괴납치, 미성년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등의 특약들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진행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잊고 싶은 사건인데 경찰서나 검찰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괴로운 기억을 떠올려가며 제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피해 사실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괴롭고 힘든 부분이라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산모님들께서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출산 전이나 후에 임신, 출산 관련 질환으로 인해 입원이나 수술을 하시는 경우 개인 실손에서는 임신 관련한 부분을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보상받고자 하실 때 고려할 수 있는 특약들이고요. 산모특약은 19개 정도가 되지만 아래 5개 특약들이 가입하신 산모님들께서 청구 관련해서 주로 문의 주시는 특약들입니다. 임신 출산질환 입원 일당은 임신 중 조기 진통으로 입원을 하시거나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신 후 입원했을 때 하루당 10,000원씩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임신 출산질환 수술담보는 대부분 응급제왕절개를 했을 때예요. 분만시 응급 상황으로 제왕절개를 했을 때인데요. 엄마의 골반이 좁거나 아가의 머리가 큰 경우 등으로 자연분만이 어려울 때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하는데요. 이때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임신 중독증 진단담보는 임신성 고혈압에 단백뇨까지 나오는 경우 300,000원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태반 조기분리 진단담보는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착상 부위에서 먼저 떨어져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로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소견 진단담보는 1차나 2차 기형아 검사 또는 20주차 정밀초음파상 이상소견이 나왔을 때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산모특약은 보장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생략하시는 산모님들도 계시고요. 보험료를 첫 해 때 한 번만 내시는 거라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산모님의 필요 여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모님의 5년 내 병원 이력을 고지해야 해서 병원 이력에 따라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보험은 가입하시기 전에 보장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험사에 알리셔야 해요. 이걸 고지 의무라고 하고요. 태아보험에서는 간단히 2가지만 확인을 합니다. 이걸 간편 고지라 하고요. 먼저 산모님이 5년 내 10대 질병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요.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도 고지 대상입니다. 다음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직 출생 전이라서 기형아 검사상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아가보험인데 엄마 건강 상태를 왜 묻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출생 전까지는 엄마와 tet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엄마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니 우선 심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보험 만기 중 30세 만기는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30세 만기로 준비한 보장을 만기가 되기 전에 보험사에 연락을 받고 80세부터 100세까지 연장이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특약을 다 100세로 연장을 해가실 수는 없고요. 성인기에도 중요한 암, 뇌, 심장 등 3대 진단비나 후유장애 등 중요한 특약들은 연장해 갈 수가 있어요. 단 가입 당시 가입한 특약과 넣으셨던 한도까지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질병 이력 있어도 전환 가능하고요. 보험료는 30세 기준으로 다시 납입하시는 재계약 개념이에요. 0세가 아닌 30세 기준 보험료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30세가 되는 2050년대의 30세 기준이 아닌 가입 시점인 2020년대의 30세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3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전환 제도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 전환 시점에 새로 알아보시게 되는 성인 보험의 조건과
기존 걸 연장해 가는 것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검토해 보신 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상의 태아보험 영상들이 정말 많죠. 담당자 선택에 고민이 되실 텐데요. 보상 관리를 꼼꼼히 챙겨드리는 담당자를 선택하셔야 완벽한 준비가 됩니다. 똑같은 설계안이라도 담당 설계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비 엄마 아빠 분들께서 약관 등 보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다 아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제 영상들에는 유독 누락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았거나 청구관리의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보상관리를 잘해드린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모님들께서 임신으로 몸이 힘드신 가운데 본인 보험도 이렇게 안 한 것을 아가보험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시거든요. 내 아가를 위해 제대로 된 보상을 준비해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와 인연이 되시는 예비 부모님들은 보상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힘껏 도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태아보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시거나 설계안을 통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책임있는 보상 관리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카카오 채널 주소를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임신 초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산모님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저도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